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다시 한번 떨어졌습니다. 작년 출산율이 0.78 나온 것도 정말 기록적인 수치였는데 이런 흐름이라면 올해는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해도 크게 놀랍지는 않을 거예요. 이 정도면 다른 나라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인데요. 출산율이 낮다고 하는 일본도 작년에 1.26명이었거든요. 이에 국제연합이 예상한 2100년의 대한민국 인구는 2021년 5174만 명에서 반 이상이 줄어든 241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는 반복된다고 과거에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한 국가가 있었는데요.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죠. 스파르타 수학, 스파르타 운동 등 아주 빡세다는 의미로 스파르타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이런 고유명사가 되었을까요? 스파르타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중 하나인데요. 정말 인권 따위는 개나 줘버린 그런 나라예요. 일단 스파르타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조사관들이 모여 신체의 이곳저곳을 검사했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미숙아였다면 가차없이 버려지거나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여기서 통과했다고 해도 끝이 아니었어요. 아이를 포도주에 담궈 목욕을 시켰는데요. 이때 알코올에 경기를 일으킨다면 역시나 탈락이었죠. 이렇게 선별적으로 길러진 스파르타의 남자아이는 7살부터 아고게라는 군사훈련소에 들어가 단체 생활을 시작했어요. 내가 구몬 풀 때 얘네는 입대를 했네. 그런데 지금까지가 예고편이었다면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이 군대가 그야말로 스파르타였거든요. 옷 한 벌로 사계절을 버티는 건 기본이고 강에서 풀을 뜯어 자게 하거나 음식을 일부러 부족하게 주고 배고프면 훔쳐서 먹도록 장려하는 등 지옥을 7성급 호텔처럼 보이게 하는 스파르타의 군대에서 30살까지 보내고 나면 그야말로 최강의 전사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 스파르타는 여성도 강했습니다. 여성도 입대를 했던 건 아니고요. 아테네와 같은 다른 고대국가와 달리 스파르타는 여성도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글쓰기 등도 배우기는 했지만 메인은 달리기, 레슬링, 창던지기 등의 신체 단련이었죠. 이렇게 여성을 단련한 가장 큰 이유는 강인한 여성이 강인한 아이를 낳는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남성도 여성도 최강의 전사로 만들어버리는 스파르타는 그 누구도 쉽게 건들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진짜 쟤네랑 싸워요. 진짜. 그런데 이렇게 강대국이었던 것에 비해 기록이나 유적이 많이 없어요. 그 이유는 정말 군대의 원툴나라여서 그런데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문화와 경제에는 거의 투자를 안 했다고 해도 무방해요. 화폐도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요. 그만한 은하처럼 돈다운 돈이 없었던 건 아닌데 주로 투박한 철막대를 화폐로 썼다고 해요. 이 철막대는 동정보다 무겁고 보관하기도 힘들고 거래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애초에 스파르타가 타국과의 무역을 활발하게 하지 않는 폐쇄적인 농업 위주의 경제체제였기에 화폐가 이래도 그나마 괜찮았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왜 철막대를 쓴 거예요? 유력한 가설은 시민들이 재산을 쌓아 관료들을 위협할 정도로 힘을 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혹은 재산을 모으기보다는 군대에 온 힘을 쏟게 하기 위함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어쨌든 경제도 이 정도인데 문화는 뭐 안 봐도 뻔하죠. 그래서 문학이나 역사 기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다른 강대국에 비하면 현저히 적어요. 아니 없어요 그냥. 하지만 기록이 적을 뿐이지 스파르타의 무서움은 잘 알려져 있는데요. 스파르타는 주변 지역을 싹 정복하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어요. 스파르타 시민은 법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거든요. 오직 군인만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나라가 굴러가려면 농업이나 상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노예나 특수한 중간계층의 반자유민이 이런 일을 담당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스파르타는 시민보다 노예가 훨씬 많은 국가였는데요. 이런 다수의 노예가 소수의 시민에게 반항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남녀 가릴 것 없이 스파르타 시민을 강력한 병기로 만든 것도 있죠.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스파르타는 왜 멸망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논의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이 꼽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구 감소입니다. 나라가 성장 중일 때는 애를 낳으면 낳을수록 좋았거든요. 아이가 곧 노동력이자 재산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지고 안정되면서 시민들이 점점 애를 낳지 않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부유층과 서민층에서 애를 낳지 않는 이유가 조금 달랐어요. 스파르타의 경우 빈부격차가 아주 심했습니다. 기원전 3세기 무렵부터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었고 나중에는 나라 토지의 대부분을 100개의 가문이 소유했어요. 부유층 입장에서는 어차피 농사나 집안일은 노예들이 다 하고 가지고 있는 땅도 많으니 먹고 살기도 괜찮겠다. 굳이 애를 낳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식을 많이 낳으면 돈 나갈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으니 여유롭게 사치를 즐기기가 힘들었죠. 그리고 나중에 자식들에게 유산을 나눠주면 아무래도 재산이 분배되고 권력이 나눠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명 낳고 재산 다 주지 뭐하러 여러 명한테 나눠. 라는 사람이 늘어나고 부유층에서 출산율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한편 서민층에서도 출산율이 가파르게 줄어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부유층과는
상당히 달라요. 일단 스파르타 시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스파르타는 공동식사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약 15명이 한 조가 돼서 정기적으로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식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서민층에게는 상당히 부담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회비를 못 낸다? 그럼 스파르타 시민으로서 최악의 수치인 것은 둘째치고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 스파르타 시민의 등골을 지대로 휘게 하는 것이 또 있었는데요. 바로 교육비였습니다. 아까 아이가 7살이 되면 아고게에 들어간다고 했었죠. 이 아고게를 졸업해야만 스파르타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졸업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부모가 감당해야 했어요. 강제로 입대하는 것도 모자라서 돈까지 내라고 하는 거였죠. 여기에 전쟁을 나가려면 칼이나 방패 같은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이것도 개인이 구비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서민들은 겨우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땅만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애를 여러 명 낳으면 이걸 쪼개서 줘야 되잖아요. 그럼 내 애들은 더욱더 쪼들리는 삶을 살 테고 잘못하면 더 이상 시민권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가난한 스파르타의 시민은 애를 낳지 않거나 한 명만 낳거나 혹은 아테네와 같은 주변국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결과 기원전 4세기 초 스파르타 인구는 건국 초기에 비해 80%나 감소하게 되죠. 인구가 감소하니 군대의 규모도 감소하게 되고 더 이상 이전의 명성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스파르타는 기원전 371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스파르타 말고도 출산율 저하는 로마, 산업혁명 이후 프랑스,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등장한 문제였는데요. 스파르타의 상황이 특히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역사는 반복된다지만 이 역사는 반복되지 않고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몽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